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소설은 허구의 산물임에도 어떤 작품들은 그것이 현실 이야기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헝가리 작가 서버 머그더 소설 도어의 주인공인 작가와 그녀의 피고용인 가사 도우미 에메런치의 인생 이야기가 그러했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전도된 듯한 에메런치의 거칠고 무례한 태도, 평균적인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녀 일상을 들여다보면 불편과 불쾌의 감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완독 후에는 에메런치가 죽지 않기 위해 일평생 자신을 처절하게 몰아붙인 생존자라는 사실에 전율이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안다고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존재이시면은 누구든 알 수 없고 타인이 여는 마음의 문만큼 들어가 상대가 내보이고픈 페르소나를 제 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서술자인 작가 나와 세상을 빗자루를 든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무지성과 반종교, 독선과 아집으로 뭉친 가사도우미 에메런치는 철저하게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작가는 에메란치와 함께한 20년의 시간을 통해 그녀 삶의 고통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깊은 유대감을 나눕니다. 에메란치가 종교를 경멸한 까닭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인간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신과 신의 사역자를 대신하는 이들의 무정함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나약한 어머니를 대신해 9살부터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해주며 쌍둥이 동생을 돌봤던 그녀는 자기 책임으로 동생들이 벼락 맞아 숫덩이가 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동네 우물에 빠져 죽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고아가 된 13살 아이를 하녀로 부다페스트로 보내버립니다. 더 어린 시절에는 지독히 사랑했지만 지켜줄 수 없었던 그녀의 송아지 비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서 고기근을 먹였어요. 도살하고 토막내는 광경을 나에게 끝까지 보여주었어요. 내 느낌이 어땠는지는 묻지 마세요. 누구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을 당신이 얻었으면 해요. 라는 대사는 지독합니다. 에메란치의 비극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연인 제빵사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배급이 원활하지 않자 성난 사람들에 의해 사지가 찢겼고 이후 만난 남자들은 그녀를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나치 치하, 유대인 고용인의 딸 에바는 자기 딸로 위장해 살린 아이였지만 에메란치 헌신에 배반했습니다. 혹독한 생존자 에메란치는 바깥 세상으로 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거리에 고양이들만을 거두며 살아가고 이후 고양이마저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기에 그녀는 오직 자기만의 법과 규범만이 통용되는 1인 제국의 통치자로 닫힌 문 뒤에서 안도합니다. 그녀에게 너와 나를 가르는 사상이나 정치,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녀 몸이 먼저 가는 연대와 자비의 광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게는 학대에 가까운 가혹한 노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부당하게 살아남은 자가 감히 안락을 누릴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죽지 않기 위해 죽을 듯 노동했고 돈과 명예 따위 등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에메란치는 기름이 발에 튀거나 칼에 상처가 나는 일 따위에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자기 학대에 가까운 노동에 불편한 잠자리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녀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송아지 비올라와 쌍둥이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의식은 자신에게는 모질게 구는 기재가 되어도 생명 있는 것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열렸습니다. 눈더미에서 구조된 비올라라 이름 붙여진 개와 영적 교감을 나누는 그녀는 가히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에메란치는 몇몇 노동자 몫을 혼자 해치우는 초능력의 소유자에다 청소든 요리든 그녀 손이 닿는 곳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자기 집에 그 어느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은 채 유폐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녀가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에 사는 작가인 나를 또 다른 자아인 비올라에 이어 초대하고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고 무엇보다 생의 마지막 정리마저 당부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완벽한 신뢰입니다. 처음엔 종일 두들겨대는 그녀 타자기에 경멸을 감추지 않았지만 작가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녀 노동 역시 자신의 빗자루질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았을 터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믿었던 작가마저 에메란치를 배반하고 맙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일평생 누구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어떤 짐이 있는지 전생에 걸쳐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두의 짐을 짊어졌던 에메란치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도 9마리 고양이와 사는 집을 누구에게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메란치 집은 그녀 인생 자체였고 굳게 닫힌 문은 삶을 버티게 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 육신의 구원을 위해 그 집을 온 세상에 까발렸고 그것도 모자라 그녀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가로 방송에도 나가고 외국 순방까지 다녀왔습니다. 모두의 거짓말에 속은 에메란치는 깨어난 직후 작가인 나에게 말합니다. 그 엄청난 악취를 풍겼던 것을요. 더럽고 썩어가던 그 모든 것을요. 이 서투른 손으로 했다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혼자서요. 밤에요. 라며 이 없는 잇몸으로 내 손가락들을 물었다. 다른 이들이 보았다면 미친 짓이라 했을 그 행동은 비올라가 그 어떤 소리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보여주는 끝없는 희열이다. 자기 삶이 놀림감이 되지 않고 제 명예가 온전하게 지켜진 것에 대한 감사의 극한 표현이다. 하지만 진실은 에메란치 집 도가 열리자 9마리 고양이들은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썩어가는 오물들로 가득한 그 집은 모두에게 공개된 것도 모자라 방역청 사람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비밀과 부끄러움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알게 된 에메란치는 삶을 놓습니다. 에메란치에겐 명예와 존엄이 목숨보다 귀함을 알았지만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죽게 놔둘 수 없다는 보편의 윤리로 그녀에게 구원과 죽음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에메란치를 죽인 것은 나였다. 그녀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했다는 말도 여기서는 그 사실관계를 바꿀 수 없다로 시작되는 회고조의 이 소설은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한 지극한 헌사이자 속죄의 기록입니다. 전편을 독파하고 나면 에메란치가 자신의 삶을 형벌대 위에 세웠듯 작가 역시 스스로 형벌대 위에 올라선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그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말입니다. 작가가 에메란치에게 선물한 TV에 대한 에피소드는 인간 이해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학은 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에메란치가 얼마나 고결하고 강인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인지를 기록하는 일은 에메란치의 필생 과업인 거대한 석조 가족묘 만들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좋은 작품은 불멸합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의 오만과 허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윤리에 갇혀 사는 인간 모순과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다룬 서브 머그더의 이 이야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이야기였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